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관리사 기술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2024년 4월 달에 본 1급 강의 내용이고요. 이걸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지금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그 인베스트 카페가 있어요. 뭐 제목은 이제 보안기사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자료는 뭐 CPPG도 있고, 뭐 SQL이나 이런 것도 있고, 감리사, 그 다음에 보안기사, 그리고 이제 인증심사원, 개인정보 영향평가랑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 등의 자료들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출문제서부터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용을 보면 TCP/IP입니다. 근데 이제는 단순하게 외워야 될 거는 외워야 됩니다. IP 버전 6라고 나와 있죠. IP 버전 6는 128비트 주소 체계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IP 버전 6는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한다. 요거는 IP 버전 4의 얘기예요. 또 IP 버전 6는 브로드캐스트 자체가 없고 애니캐스트라고 해서 인접 노드에 있는 그 노드에게만 전송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트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유니캐스트라는 거는 1대1로 통신하는 걸 유니캐스트라고 하죠. 이거는 IP 버전 6와 IP 버전 4, 둘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FE80, 뭐 10은 링크 로컬 유니캐스트로 주소로 사용된다. 이건 뭐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회사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서버는 뭐 서버 관리자 킴은 클라이언트와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언트가 누굽니까? 웹 브라우저죠, 브라우저. 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의 안전한 데이터 통신, 즉 암호화를 하냐 안 하냐, 네, 그 얘기죠. 안전한 암호화 통신을 위해서 HTTPS로 전환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SS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여기 있네요. 그죠? ISO 표준이 TLS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는 SSL이나 TLS나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그러면 실제 안전한 거는 어떤 거냐? TLS 이거 몰라도 됩니다. 1.2 이상 버전을 사용해야지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왜? 이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취약점이 발견됐다 이거죠. 그리고 MIME는 메일의 포맷이에요. 우리가 메일을 보면 발신자, 수신자, 메일 제목, 그다음 본문 이렇게 있죠. 그리고 SSH는 원격 접속을 할 때 암호화를 하는 거죠. 암호화를 하는 거고 포트 번호는 22번을 씁니다. SSL의 포트 번호는 443을 쓰죠.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자, 3번 보죠. 킴이라는 사원은 네트워크 관계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ARP 리퀘스트 패킷을 캡처했대요. 네. ARP 리퀘스트 리스판스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IP 주소를 주면 맥 주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타겟 어드레스 원래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맥 주소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빵빵빵빵으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냐? 목적지 호스트의 주소를 알 수 없다. 이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네트워크 및 서버 관리자 킴은 장기간의 출장 명령을 받은 관계로 회사 내부에 있는 업무용 PC의 원격 데스크탑으로 설정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회사 컴퓨터로 들어오겠다. 그런 얘기죠. 업무용 PC가 공인 IP가 아니라서 IP 공유기 내부의 사설 IP를 사용 중이다. 외부에서 이 업무용 PC의 원격 데스크탑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에 있어 옳은 것은 뭐냐? 단 공유기에 할당된 IP는 55번이고 업무용 PC 할당된 사설 IP는 22번이다. PC에서 원격 설정은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부에서 사용을 하겠다 이거죠. 자,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 쉽게 말하면 집에 보면 공유기가 있죠. IP 타임이라는 공유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KT나 SKT한테 공인 IP를 할당받았어요.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55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유기에 여러 개의 PC가 유선이든 무선이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외부에서 들어올 때의 IP 주소는 당연히 55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지금 뭐 지금 190 몇이라고 그랬잖아요. 192점 뭐 22번, 23번 회사에 그러니까 집에 PC가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얘는 55번으로 이렇게 불렀을 때 얘는 22번인 컴퓨터로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이런 거를 IP 타임즈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설정을 해야 돼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포트 포워딩이라고 해야 됩니다. 포트 포워딩. 포트 포워딩을 설정을 하면 이렇게 매핑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내 컴퓨터가 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업무용 PC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집에 있는 P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업무용 PC에는 반드시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누구나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로그인하기 위해서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 자, 한번 가보죠. 자, 5번 봅니다. FTP 얘기네요. 자, 특정 호스트로 들어오는 패킷의 헤더를 추출한대요. 그게 TCP 덤프가 21번. 21번이라는 말의 의미, TCP 덤프는 뭐 하는 겁니까? 스니핑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스니핑. 21번 포트를 한대요. 그러면 이 21번 포트는 FTP에서 명령을 전송하는, 즉 명령 전송, 명령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로그인해, 패스워드 뭐 입력이야, 뭐 파일 업로드해, 파일 다운로드해 이런 게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전송하는 포트가 21번 포트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TCP 덤프 포트 21번은 21번으로 들어오는 패킷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는 22번을 하고 있죠. 이 22번은 SSH가 원격 접속 프로그램이잖아요. 암호화는 22번을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넘어가 보죠. 다음은 이제 와이어샤크. 이것도 이제 스니핑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스니핑 프로그램이 TCP 덤프도 있고 와이어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알아두세요. 와이어샤크의 디스플레이 필터. 그러니까 스니핑을 하면 엄청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가지고 필터링하는 방법이 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데스티네이션이 888입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 이 888이 구글 DNS 서버의 IP 주소예요. 그러면 소스는 내 PC겠죠. 그래서 888이고 그리고 여기 핑이라고 써 있어요. 이 핑이 사용되는 게 ICM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다 핑이라고 써 있죠, 다. 그죠? 그래서 핑이 888인 것만 조회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명령을 때린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A, B에 들어가는 거. 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여기에서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누가 되냐? 아마존이나 아마존의 AWS나 MS의 애저나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 그런 업체들 혹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되는 거예요. 클러스터링하는 물리적 위치, 클러스터링이라는 거는 이제 중복해서 둔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리적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리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IDC 센터라는 게 있죠. 그죠? 인터넷 데이터 센터. 전산실 큰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리전이라고 하고 그 안에 논리적 영역을 가용 영역, H라고도 얘기합니다. 약자로 HZ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렇게 돼 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으로 가보죠. 다음 TCP 프로토콜의 전송 과정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되어 있어요.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흐름 제어. 흐름 제어라는 게 뭡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빨리 받을 수 있어. 그럼 빨리 보내줘. 얘가 빨리 못 받아. 그럼 천천히 보내줘. 그죠? 그러면 빨리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슬라이딩 윈도우입니다. 수신자가 내가 받을 수 있는 버퍼의 크기 n, 즉 리시브 윈도우 사이즈라는 거를 되돌려줘서 얘가 5개 받을 수 있어? 그럼 송신자는 한 번에 5개 보내. 얘가 2개 받을 수 있어? 그럼 한 번에 2개 보내. 그래서 TCP의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을 사용한다. 어디? TCP에서. 물론 슬라이딩 윈도우는 TCP에서 사용하는 흐름 제어고 데이터 링크에서도 흐름 제어를 합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대칭별로 기법이 따로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9번 보죠. ICMP 오류 메시지 네트워크에 오류가 있냐 없냐 확인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자 오류가 발생한 IP 패킷의 일부로 헤더와 추가적인 8바이트가 ICMP 메시지로
수신자의 호스트가 아니죠. 송신자의 호스트죠. 내 컴퓨터가 여기 있고 목적지 컴퓨터가 위에 있으면 내가 핑을 때려요. 그럼 핑 ICMP 에코 리퀘스트 번호로는 8번입니다. 그다음에 얘가 응답을 이렇게 주죠. ICMP 에코 리플라이 번호로는 0번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의 호스트가 아니라 송신자인 얘의 호스트에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0번 봐보죠. DHCP. 우리 집에서 인터넷 쓰면 다 DHCP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결만 했더니 IP 주소가 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DHCP는 기본적으로 UDP를 씁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가 부팅이 되면 DHCP 서버가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니까 그냥 브로드캐스트 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쏩니다. 브로드캐스트로. 그럼 DHCP 서버가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유니캐스트로 1대1이죠. IP를 내려줍니다. 이때 사용하는 포트가 여기 TCP 프로토콜이 아니라 UDP를 사용하고 있다. 이거 잘못된 거죠. RARP, 맥 주소를 주면 IP 주소를 주는 것. RARP 메시지는 데이터그램 형태로 캡슐화되어서 전송된다라고 그랬는데요. 데이터그램이라는 건 뭡니까? IP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IP 계층에서. 그죠? 네, 그래서 4번은 아닌 거죠. 자, TCP의 그 헤더의 옵션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오히려 이제 이런 게 좀 어렵죠, 사실은. 우리가 왜냐면 헤더의 옵션까지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로서 보세요. 그냥 RTT 헤더의 옵션이 아니라 타임 스탬프. 타임 스탬프가 뭡니까? 유일한 값을 얘기하는 거죠. 뭐 시퀀스 번호, 타임 스탬프 전부 다 뭐냐면 유일한 값을 의미한다. 자, IP 버전 6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브로드캐스트를 새로 도입했다. 요거 1번 문제 때 얘기했죠. 이거 없어지고 유니캐스트다. TFTP, UDP를 사용하고 69번 포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데 인증 과정이 없어서 보안에 취약하다. 딱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TFTP는 UDP 프로토콜 사용하여 두 개 호스트 간에 파일을 전송해 준다. 그죠? 이게 맞는 말이죠. RIRP,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데 유닉스의 RIPD라는 데몬 프로세스 형태로 구현되어 있고 통과하는 라우터의 수가 적은 쪽으로 경로를 잡는 것,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쓴다. 딱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대규모 네트워크에 최적화다. 대규모 네트워크는 OSPF. 그래서 여기 30초마다 브로드캐스팅 한다라는 말도 있고 여기 보면 홉 카운트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없나? 여기 하여튼 홉 카운트, 즉 통과하는 라우터의 수가 적은 쪽으로. 근데 요거와 같은 말이에요. TTL, Time to Live. 통과하는 라우터의 수가 적은 쪽으로 경로를 잡는다. 자, 멀티캐스트라는 거는 등록된 사람들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등록된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먼저 관리해야 되겠죠. 그때 쓰는 게 인터넷 그룹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여기에 등록된 사람들의 목록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만 데이터를 보낸다 이거죠. 자, 네트워크 일반. 자, 서브넷은 그 뭐 이게 0인데 이 0이라는 건 네트워크 전체를 나타냅니다. 제일 마지막 번호가 0이라는 거는 자, 40개 이상의 호스트, 이제 컴퓨터의 IP가 40개 이상 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밑에 볼게요. 자, 호스트가 40개 이상 필요하니까 지금 64개, 그죠? 64개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1, 2, 3, 4, 아니, 제가 모르려고 했죠? 1, 2, 4, 8, 16, 32, 64, 128. 요 맨 끝자리 하나의 의미가 8비트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2의 몇 승이 40보다 큰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둘, 셋, 넷, 그죠? 4개, 8비트, 넷, 다섯, 여섯 비트를 쓰면 2의 6승이 되니까, 그죠? 2의 6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64개가 된다 이거죠. 그럼 2의 5승은 뭐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40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자체는 192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2의 6승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쓰고 이 두 개 남잖아요. 이 두 개는 00이 돼서 이건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8 더하기 64를 해버리면 192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된다. 요거는 그냥
매번 나오는 단골 문제의 한 형태라서 그냥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구축 시 보안성 향상을 위해서 점검해야 될 보안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프라이빗 존. 그러니까 프라이빗 존과 퍼블릭 존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퍼블릭의 의미는 뭐냐? 인터넷에서 연결되는데 프라이빗 존의 의미는 뭐냐? 내부망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자, 프라이빗 존에 위치한 서버에 프라이빗 IP가 할당된 경우 해당 IP로 침입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온 IP가 할당이 되면 침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잘못된 거죠. 굳이 끝까지 안 읽어봐도.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럼 이제 계속 가보죠. 클라우드 담당자 킴 사원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의 부하 방지를 위해서 다음을 고려한대. 커넥션수, 응답에 따라 균등하게 순차적으로 요청한다. 요거의 대표적인 네트워크 장비가 바로 L4 스위치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웹서버가 대부분의 기업은 웹서버가 여러 대 있습니다. 만약에 1번 서버와 2번 서버 두 대가 있다면 스위치 같은 걸 놔서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그 네트워크 장비가 있는데 이거는 KT나 SKT가 갖다 줍니다. 게이트웨이 장비가 있고 그럼 여기 인터넷선이 꽂히고 이렇게 꽂히죠. 그러면 한 번은 1번 부르고 두 번째는 2번 부르고 다시 1번 부르고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거 이걸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고 하고 저 라운드 로빈을 구현한 게 L4 스위치라고 합니다. 자, 20번. 킴 부장은 제로 트러스트라는 말은요, 이제 보안에서 나온 말인데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증 방식을 우리가 다시 만들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한다. 이거 아니라고요. 누구도 안 믿는다. 예. 자, 그 다음에 21번. 보죠. 응용 프로그램이 네트워크의 자원을 통로해 준다고 애플리케이션 있죠. 뭐 답이 있잖아. 그냥 응용 프로그램과 애플리케이션.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타임 슬롯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구성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TDMA,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가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신을 하는데 주파수라는 우리가 이제 대역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0에서 99메가의 대역. 그러면 이걸 100메가죠. 이거를 혼자 통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써야 되니까 일단은 반을 자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을 자른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 사용자들이 업로드를 많이 하냐 다운로드를 많이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잘라요. 그러면 내가 이 통신을 쓸 때 특정한 시간 단위로 할당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데이터를 전송 못하면 다시 할당 받아야 돼요. 그게 TDMA인 거고 그 다음에 FDMA는 100메가면 1인당 10메가씩 딱 잘라요. 그러면 10명이 동시에 쓸 수 있죠. 근데 11명이 쓸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FDMA이고 TDMA는 이 대역을 자르지 않습니다. 코드라는 이 유일한 값을 부여해서 각자 통신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방식이고 CSMA는 무선랜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 23번 보죠. 물리계층의 역할이 아닌 것은 뭐냐? 전송 형식, 운영체제 LR을 검색한다. LR을 검색하는 계층은 두 가지 계층이 있죠. 대표적인 게 데이터 링크 하나 그리고 트랜스포트 계층 두 개가 해당돼. 물리는 전기로 보내서 전기를 보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기가비트 이더넷. 그럼 기가비트 이더넷의 장점은 뭐겠습니까? 전송 속도가 빠른 거죠. 당연히 이름이 기가잖아요. 기가. 그래서 전송 속도를 증가한다. 자, 25번. 자, OSI 7레이어 별로 데이터 형태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데이터 링크는 파라그먼트다. 파라그먼트는 패킷이 분할된 형태를 파라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패킷이 분할이 되는 게 어디 있냐? IP 계층에 있는 거고, 이 IP의 헤더에 뭐가 있냐면, 플래그와 오프셋이라는 게 있어요. 오프셋. 플래그는 분할 여부를 나타내고 분할된 정보는 오프셋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의 파라그먼트는 틀린 말이고 이거 프레임이죠, 프레임. 자, 블록 이후에 모든 거를 재전송하는 거. 그게 고백에 어, 빠진 거, 못 받은 것만 재전송하는 거. 그건 셀렉티브 ARQ 혹은 똑같은 말이죠. ARQ와 똑같은 말이 뭡니까? BEC죠.
백워드 에러 컨트롤 기법, 그죠? 백워드 에러 컨트롤 기법이라고 얘기한다. 자, 음성을 실시간으로 대표적으로 보내는 통신이 뭡니까? VoIP죠. 인터넷 전화, 그죠? 인터넷 전화 하는 거. 이 인터넷 전화는 속도도 빠르고 안정성 있게 통신을 해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게 UDP입니다. 근데 UDP는 속도는 빠르지만 안정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UDP를 두 개 써요. 그래서 하나는 RTP,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쓰고 RTCP, 그것도 UDP예요. 그거는 음성을 전송하는, 에러를 처리하는 데 사용을 한다. 자, 그다음 계속 가보죠. 서버 담당자 박사원은 윈도우 서버 뭐 2016에 액티브 디렉토리, 그냥 액티브 디렉토리 하면 그냥 인증 서버다. 그냥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관리자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룹을 나누어 관리한다. 다음 제시에 해당되는 것은 구성원은 다른 도메인의 사용자 계정이 될 수 있으나 도메인 컨트롤러로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은 자신의 소속된 도메인으로 제한된다. 이 조건이 뭐냐 이거지. 이거 외울 수밖에 없어요. 도메인 로컬 그룹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29번 하이퍼브이죠. 가상화 프로그램이죠.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가상화 프로그램. 특정 시간의 지점 이미지를 쉽게 생성한다. 그죠? 이미지를 쉽게 생성한대요. 특정 시점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손쉽게 복구할 수가 있대요. 그거를 프로덕션 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기능을. 요거는 요거를 외우세요. 파일 접근 변경, 그러니까 리눅스네요. 권한 변경의 사용, 체인지 모드, 이제 체인지 모드. 그리고 U 마운트, 혹은 그 리눅스나 유닉스의 종류에 따라서 언마운트, UN 마운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일 시스템 끊는 거죠. 마운트니 연결하는 거고, if config, 그죠? 네트워크 연결, 네트워크 정보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번 나오는 문제의 형태 중에 하나인데, 리눅스에서 DNS를 설치하기 위해서 named.zone에 SOA 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리얼은 타임 네임 서버가 이 정보를 유지한 최소 시간이다. 이거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DNS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DNS는 일단 두 개입니다. 항상 프라이머리 DNS 서버, 세컨드리 DNS 서버, 혹은 마스터 슬레이브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쓰는 사용자. 그러면 이쪽에 연결되죠. 기본적인 건. 그리고 장애가 나면 세컨드리도. 그래서 네트워크 설정에 보면 DNS 서버의 IP를 두 개 설정하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이름을 주면 URL을 주면 IP를 주는 게 DNS 서버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DNS 서버가 어떻게 IP를 줍니까? 여기에 존 파일이라는 거를 등록해 놔야 돼요. 이제 이게 없으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URL을 주면 이 존 파일을 검색해서 이렇게 IP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컨드리 DNS 서버에서도 이 존 파일을 이쪽으로 해서 똑같이 동기화시켜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존 파일을 보내주는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존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이 존 트랜스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존 파일이 언제 변경됐고, 그죠? 변경됐는지 알아야지 얘가 뭘 할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 그게 시리얼입니다. 세컨더리 DNS 서버가 존 파일의 수정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시리얼을 사용한다. 음, 그래서 DNS. 자, 그 다음에 32번. 리눅스, 그죠? 리눅스에서 뭡니까? 패스워드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디렉터리 ETC죠, 뭐, 그죠? ETC는 뭡니까? 환경 설정. 시스템 전체의 환경 설정이고, PassWD 파일과 섀도우 파일 다 포함되어 있고요. 설정은 다 여기 있어요. 홈은 사용자들이 쓰는 디렉토리인 거고요. B는 실행 파일들이 있는 거. 다음 퍼미션이 나타내는 숫자는 이렇게 세 마디로 끊기죠.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긴 유저. 유저인데 정확한 표현은 유저인데 우리는 뭐 소유자, 한글로는 그렇게도 많이 표현하죠. 그리고 여기는 그룹. 그 다음에 다른 사용자 누구나. 그리고 421 대보면 돼. 4, 2, 1. R이 4고, W가 2고, X가 1. 합계 더하면 7이죠. 그래, 앞자는 무조건 7인 거죠. 그럼 4 더하기 1이니까 5죠. 드디어 5 나오네요. 뒤에도 5죠. 그래서 33번은 1번, 7호가 되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은 URL에 IP 주소를 획득한다. 자, NS 룩업이죠. URL을 주면 IP 주소를 얻어오는 명령이 NS 룩업의 명령입니다. 아파치 웹서버의 설정은 http://conf라는 파일이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스타트 서버는
웹서버가 시작될 때 다섯 번째 실행된다. 아니에요? 자식 프로세스. 왜? 웹서버가 하나 대기해서 80번 포트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연결이 와요. 그러면 얘는 자식한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왜? 부모 프로세스는 계속 연결을 위해서 대기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스타트 프로세스 5 하면 동시에 미리 다섯 개를 띄워두고 기다리고 있어라. 왜 띄워둡니까? 프로그램은 실행을 할 때, 기동을 할 때 부하가 가장 많이 걸려요. 느리고. 예, 그래서 미리 다섯 개를 띄워두는 거예요. 그 개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다. 자, DNS의 IP 주소의 도메인 네임 거꾸로죠. 원래 DNS는 URL 주면 IP 주는 건데 거꾸로 하는 거. 그게 PTR이라고 합니다. PTR, 역방향 조회라고 흔히 얘기하죠. 37번. IP 테이블즈라는 건 리눅스 방화벽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라는 건 방화벽의 목록을 보존하는 거고, A, append, 룰을 추가한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별거 없어요. 뭐 이런 거. 테이블즈 마이너스 L이죠. 그러면 이 인풋의 다른 말이 뭡니까? 인바운드, 아웃풋, 아웃바운드,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혹은 인글래스, 혹은 이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그럼 여기에다가 접근 통제 룰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는데 A 옵션을 주면 기존의 룰이 있으면 제일 뒤에 추가하고 여기를 I 옵션을 주면 제일 앞에 추가한다. 그러니까 필터링 규칙을 설명한다. 틀린 말인 거죠. 이건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서버 로컬 보안 정책에 계정 잠금 정책의 설정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무슨 메뉴에 있는 기능까지 뭐 그냥 볼 수는 없거든요. 계정 암호화 길이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mtime이라는 거는 변경된 파일을 찾는 겁니다. 왜? 이 m의 약자가 뭡니까? modify. a는 access.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주일 내 수정된 파일을 찾아라. 그러면 지금 제가 만약에 echo AA라는 글자를 aa.txt에 넣어라. 그러면 이 저 aa.txt는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find 현재 디렉토리를 찾고 mtime 마이너스 1 줘볼게요. 마이너스 1 주니까 지금 aa.txt 이게 오늘 수정된 거죠. 예, 이거는 이제는 부팅하면서 같이 수정된 거고 그래서 변경된 걸 찾을 때는 마이너스 옵션을 주는 거고 변경되지 않은 걸 찾을 때는 플러스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네요. 그죠? 39번에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보죠. 40번. 다 리눅스의 상태를, 프로세서, PS 명령이죠. PS. 이제 떠 있는 프로세서 확인하는 거. 이게 윈도우에서는 타스크 리스트라는 명령어죠. 타스크 리스트. 물론 이제 타스크 리스트는 여기 잘 안 나옵니다. 네트워크 관리에서 잘 안 나와요. 서브 디렉토리까지 강제적으로 삭제하는 거. 디렉토리 안에 디렉토리까지. 그게 마이너스 RF입니다. RF. 좀 넘어가죠. 자, 서버 담당자 장이라는 사람이 윈도우 서버의 디스크 용량을 증설하는 도중 윈도우 서버는 다음과 같은 화면을 봤대요. 그럼 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사원을 추가해서 디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행할 작업으로 디스크를 그러니까 용량 추가하는데 그거랑 관련이 없는 것은 뭐냐? 그 스팸 볼륨. 이건 관련 없어요. 자, 이것도 잘 안 보이네요. 이거는 보니까 SC 쿼리의 명령어 같아요. 윈도우에는 서비스라는 게 있죠. 네. SC 쿼리 하면 이렇게 서비스라는 게 나옵니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코타킴에 이렇게 기동되어 있는 거. 물론 기동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서비스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예, 이걸 보는 명령이 뭐냐? SC 쿼리. 그래서 프로그램의 이름을 줘서 볼 수 있다. 자, 넷 쿼리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를 종료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뭐냐? 다른 건 다 끄는 건데 셧다운 마이너스 C 옵션 때문에 그러는데 캔슬의 약자니까 취소다. 그런 얘기죠. 자, 백업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 백업 방법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그래 이대로 외우세요. 디스크 파트는 파티션을 할 수 있는 명령어다. 그죠? 이런 거 뭐 외우는 수밖에 없죠. 자, 일단 여기서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